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체전선이 물러가며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30도 이상의 폭염과 소나기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찜통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폭염을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면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었는데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장마는 27일 수요일을 기점으로 모두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구의 기온은 26도 보이면서 열대야와 함께 시작했고요. 한낮에는 대구 34도, 대부분 지역에서도 3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며 오늘도 매우 무덥겠습니다. 낮에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매우 뜨겁겠는데요.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고요. 온열 질환에 대비해 장시간의 야외 활동이나 장기간의 농작업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폭염과 함께 소나기 소식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올라 오늘도 매우 뜨겁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소나기 소식은 오후에서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비가 지나겠고요. 자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소식이 있는 만큼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 이상의 무더위와 함께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가까운 도심 야외 수영장을 찾는 이용객이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수영장, 놀이공원 같은 야외 다중 이용시설의 집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물줄기를 뿌리는 아이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흔한 공놀이도 물속이라 더 즐겁고 한껏 놀고 난 후 먹는 밥도 꿀맛 같습니다. 라면이랑 햇반이랑 김밥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10만 9,999. 2달여 전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외 수영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이용객이 몰리는 야외 수영장 안팎에선 언제든지 마스크를 쓰고 벗을 수 있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곳은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장뿐입니다. 이 밖의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라 착용 안내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안동 강변 시민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지난 15일 개장했고 다른 시군 야외 수영장도 속속 문을 여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방역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안동시는 인원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오전과 오후로 시간대를 나눠 140명씩 이용객을 받고 있고 영주 문정 야외 물놀이장도 하루 1,000명으로 인원을 정해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만 입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막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만큼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다수가 모인 상황으로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유도해 주시고 이용객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어제 0시 기준으로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005명입니다. 전주보다 확진자가 2배 안팎으로 늘어나는 더블린 현상이 3주 연속 이어져 6차 대유행을 대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진학보다 취업을 우선하는 직업계 고등학교인데요. 대구의 직업계 고등학교는 취업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어떻게든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데다 변변한 기업체도 대구에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에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 취업을 목표로 하는 20개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 해 졸업생은 4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자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2017년에 57.2%까지 올랐던 대구의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은 다음 해 30%대로 떨어져 3년 동안 이어지다 지난해 42.3%로 조금 높아졌습니다. 반면 대학 진학률은 50%를 넘을 만큼 직업계 학교에서도 진학 비중이 더 큽니다. 취업을 일단 먼저 하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진학 같은 거를 이제 준비를 같이 도와주고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한다고. 직업계 고등학교의 저조한 취업률보다 더 심각한 건 높은 퇴사율입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대구의 직업계고 취업자는 1,24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개월 뒤에도 직장에 다닌 인원은 934명, 1년 뒤에는 78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안 퇴사율이 37.5%입니다. 대기업 하나 없이 중소기업뿐인데다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여전하고 복지 등에서 경쟁력 갖춘 좋은 일자리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에만 열중하는 이러한 학생들이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장과 또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학력 차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진학보다 취업과 사회 진출을 우선하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설립과 운영 목표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상북도가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온과 경북의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를 상호 연동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롯데쇼핑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온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사이소에 등록된 업체의 상품 전부를 롯데온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롯데온과 연동되는 사이소에는 현재 경북에 1,400여 개의 지역업체가 입점해 있고 9,200여 개의 상품이 판매 중입니다. 네트워크 리포트 시간입니다. 국내 최초의 대서양 연어 스마트 양식장이 부산에 들어섰다는 소식과 여름철 수확하는 하우스 감귤이 소비 침체로 농가가 울상이라는 소식을 부산 MBC 박준호, 제주 MBC 이따금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터치! 부산 기장군 구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부지에 국내 첫 스마트 양식 기지를 짓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고급 어종인 대서양 연어를 양식할 예정인데 바닷물을 끌어와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첨단 센서와 장비 등이 구축됩니다. 사람이 인식하기 어려운 작은 변화를 최첨단 센서를 감지하고 인공지능이 이상 사항을 빠르게 인지하여 즉각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수온과 해류의 제약 없이 일정한 양식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최대 2년이던 연어 양식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쯤 양식 기지가 준공되면 2024년부터는 연간 500톤 규모의 연어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어에 대한 국내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연어 가격도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연어 수입량은 지난 2017년 3만여 톤에서 지난해 6만 2천여 톤으로 4년 만에 2배 늘었고 연어 수입 가격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1년 만에 87% 폭등하면서 수입 수산물 가격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때문에 수입 물량을 대체할 고품질 연어에 대한 수산업계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식량 위기도 극복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하는 그런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기장군 양식장 이외에도 강원도 강릉 양양과 경북 포항 등에도 스마트 육상 양식장을 추가로 건설해 양식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올해로 15년째 하우스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최용관 씨. 평소 같으면 출하 작업으로 한창 바쁠 시기지만 올해는 한숨만 나옵니다. 경기 침체로 감귤 소비가 줄면서 감귤을 내다 팔 길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가파르게 치솟은 기름값에 상자 포장비 등 물류비를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일단 유류비가 상승돼가지고 난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다 올랐지 않습니까? 자재값도 인상됐고 박스비, 그 외에 뭐 인건비도 올랐고 물류비도 그에 따라서 올랐고요. 그래서 갭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농가들은. 지난 4월 말부터 시작된 올해산 하우스 감귤 출하량은 지금까지 4,500여 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톤 넘게 급감했습니다. 3kg 한 상자 기준 도매시장 평균 거래가도 15,000원대로 지난해에 비해 10% 넘게 재작년보다는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산지 유통센터마다 출하하지 못한 하우스 감귤이 가득 쌓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구매가 줄면서 이곳 감귤 유통센터에 판매를 위탁한 감귤 물량은 늘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에 산지는 물론 도매시장에서도 출하된 감귤이 썩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과일 소비가 기호품이다 보니까 이게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따라가지고 산지 수집상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래 포점 매매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급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하우스 감귤 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경주시의 쓰레기 소각장 운영은 수익형 민자 사업인 BTO 방식으로 서희건설이 최대 출자사입니다. 그런데 출향인이 창업한 서희건설은 잦은 소각장 가동 중단과 시설 정비 소홀, 인력 미채용 등 실시 협약을 대부분 위반해서 참다 못한 경주시가 마침내 계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향토 사업가의 애향심에 의지한 경주시로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입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경주시 천군동 쓰레기 소각장이 지난해에 이어 2주 전부터 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하루 130여 톤의 생활 쓰레기가 소각되지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3만 톤 이상 쌓아놓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국비와 시비, 민자 등 총 774억 원으로 특수 목적 법인인 경주환경에너지를 설립해 2013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15년간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경주환경에너지 측은 소각장 가동 일수 매년 감소와 유지 보수 미이행, 대기 수질 관련 법령 위반 등 사업의 계속 수행이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드러나자 경주시가 계약 해지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상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최종 판단하여 지난 6월 2일자로 또 90일간의 치유 기간을 주고 사업자 기책 해지 절차 개시를 통보하였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애초에 공개 경쟁을 하지 않고 경주 내남 출신의 이봉관 회장이 창업한 서희건설 건설시험을 우선 대상 협상자로 선정한 것이 소각장 문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소각장 쪽은 능력이 없다, 경험이 없다고 여러 번 시의회도 지적하고 시민단체 지적을 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향토 기업에게 믿고 아마 맡긴 모양인데. 직원들도 임금 체불과 인력 미충원에 따른 과중한 노동 강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사소 상교대 등 인력 충원을 합의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10명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3개월치 임금 체불하는 등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후속 대책으로 시 직영과 민간 위탁, 계량 운영형 BTO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희건설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민의 기초시설인 생활쓰레기 소각장 운영을 나몰라라 하는 서희건설은 자연녹지 지역인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와 금장리 일대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를 준비하고 있어 기업의 책임은 외면하고 수익만 쫓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축산기술연구소가 전국축산기술연구소 중 최초로 1,100kg 슈퍼 한우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경북축산기술연구소는 지난 20일 34개월 된 한우가 농협 고령축산물 공판장에서 2+ 등급을 받아 도축돼 1,400여만 원의 세액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는 축산기술연구에서 사육하는 우량암소에서 최적의 교배 계획으로 2019년에 출생한 수컷으로 비유구 전용 사료 첨가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육됐습니다. 슈퍼 한우는 보통 한우의 체중인 700kg보다 많이 나가 1,000kg이 넘는 한우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장마가 끝나는 7월 하순부터 고추 생산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탄저병과 담배 나방의 확산이 우려된다며 방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방제는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적용 약재를 10일 간격으로 열매 표면에 골고루 묻도록 살포하면 됩니다. 탄저병은 빗물로 열매가 감염되면서 점이 생기고 담배 나방은 애벌레가 열매에 구멍을 뚫어 썩게 만듭니다. 경북의 인구가 줄면서 지난 20년간 도시화 권역 면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도시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경북의 도시화 권역 면적은 552제곱킬로미터로 지난 2000년에 비해 18%나 줄었습니다.
특히 영양과 청송, 군위, 울릉 4개 지역은 도시화 권역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화 권역은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 300명 이상인 지역이 연결된 곳으로 도시 관리를 위한 정책 지표로 사용됩니다. 경상북도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710억 원 증액한 9,9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79억 원, 임대형 수직 농장 조성 사업 30억 원 등을 편성했고 농업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익 303억 원, 벼 재배 농가 특별 지원 예산 47억 원 등을 확정했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한 달간 비산먼지 발생 업체 17곳을 점검한 결과 7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벽돌이나 콘크리트 수송 차량에 바퀴를 싣지 않거나 사업장 내 방진벽과 방진망 설치가 미흡한 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상주시는 수송 차량에 대한 세륜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업체 한 곳에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했고 나머지 6곳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봉화구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지역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9월 2일까지 진행합니다. 공모 주제는 육아, 교육 환경, 주거, 일자리 개선 등의 인구 문제 극복 방안이고 선정된 아이디어는 봉화군 정책 수립에 반영됩니다. 봉화군 인구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봉화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제안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오이 스마트 온실 재배법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도내 23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에게 배포합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오이 스마트 온실 사용법과 수경재배 기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북농기원은 수익성이 높은 오이 작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환경제어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직업 환경 측정을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포름 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급식 조리대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정도와 조리 실내 온도, 곡물 분진 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경북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기 설비를 개선하고 조리원에게 안전보건용품 구입비,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